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를 치료했던 케이스인데요. 씌우거나 한 거는 아니고 부분 교정으로 결과적으로는 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일단 이분은 앞니가 많이 튀어나와 있다는 주소로 치과에 내원을 하셨어요. 특히 앞에서 봤을 땐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치아가 약간 틀어져 있으면 두드러지게 많이 나와 있는 편이었고, 왜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하잖아요. 많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좀 외력을 많이 받아서 깨지고 닳아서 이와 같이 깎여 있는 모습입니다.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확연하게 잘 보이죠. 앞니가 이와 같이 이렇게 틀어져서 얘가 너무 튀어나와서 이게 살면서 평생 스트레스였다고 하십니다. 60대 정도 되시는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50세, 60세가 되어도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그 앞니나 치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편이에요. 이제 젊었을 때 교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안 되고 다른 치과에 가셨는데 이제 이거를 깎아서 씌우자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치과에 오셔서 앞니 4개를 씌워서 좀 가지런하게 하고 싶다고 치과에 오셨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이거를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일단은 튀어나온 부분은 깎아야 되잖아요. 씌우기 위해서 또 깎아야 돼요, 치아를. 그래서 삭제량이 이 배열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을 했을 때 삭제량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치과 의사지만 보철을 전공했는데 치아 깎는 거는 조금 저도 싫어요. 만약에 신경치료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씌워야 되는 상황이면 뭐 정성껏 치아를 다듬어서 이제 크라운을 씌우고 마무리를 하는데, 생리를 깎는 거는 아무래도 약간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안하기를, 깎아서 하되 이 상태에서 깎아서 하려면 이를 너무 많이 쳐야 되니까 차라리 치아 사이 공간이 많이 없어서 틀어진 거니까 과감하게 좀 공간을 만들고 일단은 부분 교정을 잠시 진행을 해서 배열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추후에 뭐 라미네이트나 혹은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하면은 좀 더 치아를 덜 깎고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분도 일단은 부분 교정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셔서 부분 교정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바라본 사진인데 보시면 아랫니에 비해서 윗니가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치아가 아래의 세 번째 치아 송곳니인데요. 여기도 위에 송곳니고, 보통은 아래 송곳니보다는 위에 송곳니가 반치아 정도 뒤로 가서 배열되는 게 정확하다기보다는 이제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교합 형태에서의 송곳니의 배열인데, 아래턱에 비해서 윗턱이 나와 있다 혹은 윗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들어가 있다, 어쨌거나 위아래의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송곳니가 앞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송곳니가 뒤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모종의 이유로 이제 위아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맞물리는 형태입니다. 윗니를 뒤로 집어 넣거나 아랫니를 앞으로 빼야 되는데 보통 아래를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의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은 결국 상악 치아를 발치를 하고 전체적인 교정을 진행을 해서 교합도 맞추고 원하는 바 치아를 뒤로 밀어넣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전체 교정, 그 발치 교정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이 튀어나온 거, 특히 얘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만 부분 교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분은 추후에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다시 이제 형태를 바꾸는 거를 상정하고 교정 치료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교정에 쓰는 브라켓이라고 부르는 교정 장치를 붙이지는 않고요. 여기는 이제 미니 튜브라고 하는데 6개를 송곳니에서 앞니 이렇게 붙여가지고 와이어를 연결하고 치아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배열을 하는 걸로, 일단 그러니까 부분 교정도 일단 최초의 계획은 이제 임시였습니다. 임시로 일단 가지런히 치아 배열만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수복 치료로 들어가자라고 계획을 했었고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이와 같이 이제 많이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첫날 와이어를 넣은 모습입니다. 장치를 붙이고 이제 바로 와이어를 이 튜브에 끼워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요. 보시면 와이어가 가지런하게 쫙 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 있죠. 그만큼 치아의 배열이 조금씩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와이어가 과하게 이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정의 원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휘어져 있는 와이어는 원래대로 펴지려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펴지기 위해서 서서히 이제 펴지려고 할 텐데 이 펴지는 힘에 의해서 여기 붙인 치아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배열이 정리되는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뼈와
치아 사이에는 약한 힘을 받기 시작할 때 압축력을 받는 부위는 뼈가 약간씩 흡수가 일어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와이어가 펴지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치아가 배열이 될 거잖아요. 이쪽은 돌아가니까 이쪽이 뼈가 눌리는 힘을 받을 거고, 얘는 쫙 멀어지는 힘을 받을 텐데, 눌리는 힘을 받는 부위는 뼈가 살짝씩 흡수가 되면서 늘어나는 부위는 또 뼈가 조금씩 생기고, 그러면서 뼈 안에서 치아가 서서히 이동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보시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러프하게 치아 사이를 다 다듬어 놨어요. 공간이 있어야 치아를 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행을 했고요.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보면 처음보다는 와이어가 조금씩 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보면은 좀 분간이 안 되는데, 위에서 보시면 처음보다 좀 펴지면서 처음에 공간을 만들었던 부위가 조금씩 닫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닫혀 있으면 또 더 이상 움직임이 제한되니까, 닫혀 있으면 다시 또 열어서 공간을 만들고 교정을 한 4개월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4개월 후에 일단 장치를 떼고 이와 같이 유지 장치를 먼저 붙였어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틀어져 있던 치아들이 어느덧 가지런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애초에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이용해서 이제 치아 형태를 바꾸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치아 사이는 그냥 러프하게 다듬은 상태였었는데, 환자분이 이 상태에서 라미네이트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저도 라미네이트를 할지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됐습니다. 환자분이 제일 신경이 쓰였던 게 이 치아가 이렇게 튀어나왔던 건데, 사진을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이게 부분 교정을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찍은 사진이고, 이게 처음 사진인데 보시면 튀어나갔던 게 거의 비슷한 레벨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굳이 이거를 다시 또 라미네이트를 한다? 저도 썩 내키지가 않아서 환자분께 일단은 굳이 라미네이트를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환자분도 그냥 이게 튀어나간 게 들어가고 이 정도면 자기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연치 않게 부분 교정만으로 치료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이고, 이게 교정 치료가 끝난 다음의 모습인데, 치아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배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끝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라미네이트까지 하기에는 치아 자체가 뭐 색이 많이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저도 선뜻 내키지는 않아서 이 상태에서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는 끝에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고 나니까 끝에 라인이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가지런하게 다시 다듬어 드리고 치료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부분 교정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앞니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고, 아무리 티가 나지 않고 괜찮은 거라고 말씀드려도 모양도 괜찮고 제가 보기에 형태는 괜찮은데, 앞니는 아무래도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항상 거울을 보시잖아요. 어금니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앞니는 엄청 잘 보인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내 앞니를 크게 보지 않아요. 저도 제 앞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앞니를 뭐 매일 거울을 쳐다보고 보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치과 치료를 한다, 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앞니를 계속 유심히 보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이랬었나? 이제 왜냐면은 전에 내 앞니가 어땠는지 솔직히 기억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앞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랬었나 하면서 조금씩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금도 원래는 없었는데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금은 원래는 있었겠죠. 이런 금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니까. 결국 환자분이 원하시는 게 가장 정답에 가깝겠죠. 본인이 원하는 형태와 본인이 원하는 색을 만드는 게 제일 나을 테니까. 환자분이 원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제가 배운 내용과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거기서 중재를 좀 하기는 하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예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어지간하면 환자분들 의견에 많이 따르는 편이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뭐 배열은 이 튀어나온 거를 집어넣는 거에 일단 해결은 했으니까, 배열이나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색도 이걸 굳이 라미네이트를 해서 치아를 손댈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서 그냥 다듬어서 끝내는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니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앞니는 항상 할 때도 어렵고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환자분께서 만족하고 하시면은 그게 제일 해피한 거니까 그런 쪽을 목표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